2004년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사랑의 소용돌이 1978이라는 그림이 버젓이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 네두라는 정체불명의 그룹이 미술관 벽에 그냥 흔히 쓰는 찍찍이, 벨크로로 몰래 붙여놓은 가짜 그림이었던 거죠. 대박이지 않나요? 심지어 한동안 아무도 그게 가짜인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현대 미술의 권위에 대해 우리가 내심 품고 있던 의심을 아주 통쾌하게 대변해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빌바오 미술관 장난을 주도했던 그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적절하게 전시되기만 하면 주요 작품이 될 수 있다. 마티에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어요. 현대 미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스스로 폭로됐다는 거죠. 진짜 훌륭한 작품이랑 그냥 평범한 물건, 심지어 가짜 장난질조차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비판적인 감각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19세기 말에 모리스 데니는 그림을 일정한 질서로 색채가 칠해진 평면이라고 아주 직관적이고 고전적으로 정의했거든요. 그런데 1958년으로 훌쩍 넘어오면요, 이브 클랭이라는 작가가 자기 전시회에서 갤러리 내부를 온통 하얗게 칠해놓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관람객한테 내놓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완벽한 무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 무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1915년에 말레비치가 대상을 없애버린 검은 사각형을 내놓으면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다 1917년엔 다들 아시는 뒤샹의 소변기가 등장하죠. 1953년엔 더 과감해져서 라우생버그가 동료 화가 데쿠닝의 그림을 한 달 내내 지우개로 빡빡 지운 걸 자기 작품이라고 출품해요. 대상을 안 그리는 걸 넘어서 기존 예술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다가 마침내 1958년 클랭의 텅 빈 갤러리에 도달한 겁니다. 물리적인 예술 작품이 말 그대로 서서히 소멸해버린 과정이죠. 물리적인 작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림이나 조각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현대 미술은 뭘로 채웠을까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거나 때로는 살짝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쓰레기통이 갤러리 한가운데 떡하니 놓이고 마트 세제의 상자가 등장하고요. 심지어 자기 얼굴을 흉측하게 바꾸는 실제 외가수술 퍼포먼스에 깡통에 담긴 배설물까지 나옵니다. 마테이는 이런 충격적인 라인업을 보면서 과거 숭고함의 전당이었던 미술관이 이제는 그저 자극적인 걸 쫓는 일종의 문화적 유원지로 전락해버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막힌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90입니다. 1961년에 피에로 만촌이라는 작가가 자기 대변을 90개의 통조림 깡통에 담아서 작품이랍시고 내놓았는데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에 이 깡통들이 같은 무게의 순금과 똑같은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마테이는 예술과 미학이 이렇게까지 비천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가장 극단적인 퇴행의 상징으로 이 사건을 꼽습니다. 그럼 이런 퇴행이 도대체 어떤 철학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때 아무것도 의미를 갖지 못하며 모든 것이 가치를 가질 때 아무것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쓰레기나 배설물조차 미술관에 들어와서 고귀한 예술품 대접을 받게 되면요, 역설적으로 세상 어떤 것도 고유한 의미나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술이 현실을 관조하는 거리를 상실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끌어안다 보면 결국 스스로 무의미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아주 뼈 때리는 분석입니다. 객체,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예술가 본인의 자아입니다. 여기서 약간 학술적인 언어학 개념 하나만 살짝 빌려올게요. 바로 수행적 발화라는 건데요. 길 가다 주운 나뭇가지나 평범한 병기가 예술이 되는 이유? 그게 예뻐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술가나 비평가가 그걸 떡하니 갖다 놓고 자, 이건 예술이다 라고 권위 있게 선언했기 때문인 거죠. 땀 흘리는 창조적 노동은 사라지고 오직 선언하는 자아만이 예술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이 현상이 진짜 얼마나 극단적인지 딱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963년에 조각가 로버트 무리스가요, 자기가 직접 만든 금속 조각품에서 모든 미학적 특성과 내용을 철회하겠다 라는 내용의 법적인 공증문서를 작성해서 전시해버립니다. 진짜 황당하죠? 자기가 만든 작품의 의미를 그냥 종이 서류 한 장으로 뺏어버린 거예요. 예술가의 펜끝에서 모든 미학이 쥐락펴락되는 이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제프 보이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와, 겉보기엔 진짜 민주적이고 낭만적인 말 같잖아요.
하지만 마테이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사실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나 말 한마디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면요. 예술가라는 존재에 진정으로 필요했던 고도의 기술이나 대상에 대한 헌신 같은 건 완전히 텅 비어버리게 되니까요. 심지어 프랑스 예술가 베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술을 엿먹인다. 예술의 부재,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 어떠세요? 현대예술가들 스스로가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조롱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 그 자체를 본인들의 미학적 목표로 내세우는 극단적인 상황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현상의 철학적 뿌리입니다. 마르셀 듀샹은 자신이 그 유명한 기성품 레디메이드를 고를 때 철저하게 시각적인 무관심에 따랐다고 고백했거든요. 마테이는 이 무관심을 칸트의 미학 철학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대상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 대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반응하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감정, 오직 그것만이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죠. 예술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빠진 건 사실 미술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테이는 이렇게 말해요. 예술가의 허영심이 세계의 공허함을 대체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대미술이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세계를 재현하는 걸 굳이 거부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 현대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허무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 현실의 의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텅 빈 공간을 예술가 개인의 거대한 에고와 허영심으로 꾸역꾸역 채워놓고 있다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죠. 현대미학이 품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두 화가의 완전히 상반된 시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대변하는 이브 클랭은 화가는 오직 자신만을 유일한 걸작으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대상의 객관성을 옹호했던 고전적 화가 발티스는 화가들이 자기 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코 흥미로운 그 어떤 것도 발명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대미학이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술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답고 복잡한 세계를 담아내지 않고 오직 선언뿐인 예술가의 텅 빈 자아만을 덩그러니 보여주고 있다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이미 그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